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희경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셨나요? 혹시 내 모습이 꾀죄죄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창의경 여러분들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꾀죄죄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 갑자기 이제 뭔 소리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런 수업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저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즈랑 하니까 산뜻하네요. 자, 제가 아직 방송 초보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갑자기 사운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죠. 항상 제 레퍼토리인 것 같은데 첫 만남을 항상 롤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눈과 마주치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목차입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목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왜 이 교과를 선택을 했는지. 아직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막 다 살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목차들을 보면은 꽤나 기업에서 뭔가 좀 고리타분하게 정석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경영 관리라든지 인재 관리라든지, 또는 뭐 이제 뭐 4차 산업에 대한 뭐 내용 같은 거는 거의 일부분이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던 아마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신청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보기에는 이걸 선택한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야. 정상은 아니고, 약간 좀 튀고 싶으신 분들, 약간 조금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홍모병이라고 하나? 그 좀 약간 홍대스러운 감성에, 약간 남들하고 선택한 거와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엇나간 학생들이 아마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수업이 기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께서 창의경영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참고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겸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표가 웬 말입니까? 아침 1, 2교시에 저희 수업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 수업 1, 2교시. 네, 여러분들도 부탁 잘 드리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일단 세 가지로 저는 정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재미있는 수업을 저는 만드는 게 목표라고 아마 정보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용과 재미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올해부터, 또 3월은 또 다짐의 기간이잖아요. 제 다짐의 기간이 얼마나 갈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남을지 아니면은 위인으로 남을지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또 빨라지네요. 원래 라디오 방송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재즈처럼 좀 천천히 제가 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나올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그런 수업들을 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저 이성호는 재밌는 수업을 만들고 또 여기에 더불어 내용까지 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식과 이해 그 다음에 삶의 적용까지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재밌는 수업을 하려는 만큼 좀 제 입에서 나오는 과도한 아재 개그들이 남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그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 아재 개그 알러지가 있어서 들으면 약간 몸에 홍두깨는 아니죠. 몸에서 뭔가 좀 열과 같은 반응 37.5도 이상의 그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즉시 손을 들어주시고 손 소독한 다음에 귀가 조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가 제일 큰 나라는 했을 때 멕시코 뭐 이런 개그들 있죠. 지금 벌써부터 알러지가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재 개그 알러지가 있는 학생은 따로 저한테 쪽지 주시거나 알려주세요. 뭐 면상에 욕만 안 박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선은 지키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네. 수업 목표는 아침 잠을 깰 수 있는 활동적인 수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런 온라인 수업 주간에는 활동적인 수업에 제약되고 또 반대로 학교에 오면은 우리가 활동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사실상 체육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면은 신체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런 움직임은 여기 움직임이 빠졌네요.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움직임이 뇌에다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뇌에서는 이 주인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착각을 주고 그 하루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마음속에 설렘을 갖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뭔가 진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30.5도가 난다고 해서 37.5도가 나오는 제 아재 개그를 듣고도 뭔가 활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37.5도는 넘으니까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찍는데 이미 수업은 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찍은 게 그래도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서 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 수업 목표는 뻘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리자인 수업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진로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진로와 더불어서 뭔가 자신의 미래에 있는 진로에 이제는 4차 산업이라는 것과 정보화 사회라는 그런 태그가 많이 붙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상이란 것을 진로와 같이 결합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자신의 진로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 상상하면서 수업에 한번 제공을 해보도록 하죠. 제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이지만 또 다른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화요일 수업 1, 2교시는 여러분들 것이고 또 저의 것인 수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자, 여러분들
창의 경영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운드가 잘 조절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의 경영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가 됐다, 아니면 내가 직급에서 높은 곳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직급을 만약에 입사를 한다고 치면은 좀 이제 낮은 층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경력직이 아니거든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우리나라 고용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사회 문화 굉장히 고리타분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한 고리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시고 CEO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권을 주도권을 잡고 이제 어떠한 회사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들께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경영만 하면 됐지 왜 창의까지 필요하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경영의 이유는 한 짤로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월요병 슬기롭게 대처하기, 그리고 이 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 짤이 왜 나오게 됐냐면, 어느 신문기자, 경제신문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월요병이 너무 힘들다, 이거를 슬기롭게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월요병이라는 거는 일요일에서 바로 월요일로 바뀌는 그런 갭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월요병이 생긴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검색어 트래픽에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기자분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심할 경우에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해결책을 내놓은 그런 경우거든요.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은 이러한 일요일에 잠깐 출근을 해서 일을 시키면은 당연히 월요일에 능률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능률적인 부분만 봤을 때 월요일에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는 그 연휴 쉼 아니면 일 이런 거에 대한 갭 차이가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지금은 화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3일절이 끝나고 3일 2일 날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3일절에 잠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능률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변태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변태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SNS에서도 야 이게 말이 되냐라는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은 안 된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거고, 잘 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잘 된 케이스예요 이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의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법이라는 어떤 칼럼이에요. 글을 제가 이제 퍼왔고요. 공유를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에 힘썼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든다. 두 번째로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세 번째, 배려와 경청을 위해 관리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토픽을 써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써놨거든요. 뭐 이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 안에 뭔가 회사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뭐 드럼 연습실을 마련했다. 뭐 이제 주변 산책로를 놓아서 휴식 시간에 사원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에서 이제 팀장 이상 관리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전시적으로 실시해 부하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을 배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자라면은 이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걸 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면은 이런 해결 방식이 더 호감이 가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경영 방식이 더 호감이 가겠나요?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회사 생활에 좋고 나쁨, 그 다음에 내가 일요일 날에도 출근을 만들게 할 정도로 회사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지만 적어도 회사 입장에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로자의 마음이 여기 이 LG 디스플레이의 조직 문화를 만든 방법에서는 좀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냥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요일에 출근에 잠깐 일하면은 해결되지만 좀 더 우리는 복잡한 사회이고 또 이제 회사원들 또는 여기 공무원들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그런 직장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능률을 더불어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이유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이라든지 좋은 조직 문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의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러한 관련된 이론들이나 아니면 조직 문화의 어떤 종류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사이트는 또 이걸 틀어드려야죠. 자, 참고 사이트입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사이트들을 위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뭐 이제 해외에 있는 칼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전 주로 번역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 비즈니스라든지 뭐 일자리 위원회, for in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는 제가 이 강의를 올릴 때쯤에 링크를 하나 올릴 텐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제 활동을 해보시고 또는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좀 네이버에서 선정한 엄선된 그런 글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분류를 해서 만든 곳이라고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비즈라고 하는 네이버 비즈니스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경영 문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카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위원회라고 이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 또는 위원회들, 뭐 일자리 신문고, 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심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보면서 지식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for인은 이거는 유료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이고 한 달에 구독료를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 지식 인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좀 엄선된 양질의 그런 칼럼들을 많이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료로 된 이런
인사이트, 좀 더 고급진 정보를 보고 싶다라면 fall in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 여러분들 브런치라고 하시나요? 브런치? 예, 브런치라는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글을 쓰는 그런 칼럼 쪽이 있는데 그쪽도 엄선된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쪽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셨나요? 원래는 첫 시간에는 수업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붉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를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내볼 거예요. 그 퀴즈를 여러분들께서 푸시고 침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수업 때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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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다음 수업엔 좀 더 똘끼 있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쉬운, 쉬운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께 좀 더 지식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